셀트리온 화요일 마이너스 0.27%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0.3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뒷심부적으로 대밀리면서 마감이 돼서 아쉬운 모습을 연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사주 3만주 매수였고요. 외국인들은 197억의 매도, 기관들은 13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제약 역시 대밀리긴 했지만 양봉으로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26억의 매도, 기관들은 4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분위기고요. 또한 외국인들의 매매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활성화되는 분위기죠. 실적 발표 이후 바로 외국인들은 58만 주대의 매수, 기관들은 27만 주대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매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셀트리온의 장중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요. 출발하자마자 오전장 9시 20분경에 최고점을 19만 2,9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 단기적인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대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외국인들은 결론적으로 10만 7천 주의 매도를 오늘 보인 것인데요. 외국인들의 장중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최종 집계로 나온 외국인들 수량과 그리고 장중 흐름을 보는 요 표에 나오는 외국계 창구와는 다르다는 의미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나온 물량들이 여기서 집계가 된 것이지 여기 나오는 외국계 창구와는 일치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외국계 창구를 이용한 매매가 100%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국내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도 외국인들 매매는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침 출발 시점에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6천주 정도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는 오전 10시 51분까지 43,194주가 매수가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아침 출발 시점에서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1280주의 매도, 시티그룹 창구를 통해서 9시 7분에 9,674주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나온 상황들을 봤을 때 오전장에서는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9시 20분경에 19만 2,900원을 찍은 것이죠. 그 이후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매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국내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가 나왔는데 매도가 가장 많은 창구가 신한투자증권이었는데 여기에는 아마도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출발 시점에서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특히 메릴린치 창구 쪽에서 매수 규모가 가장 컸다. 이것은 단기적인 성격의 자금이라기보다는 긴 흐름의 자금이 아닐까 추정만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오전장 출발 시점에서 외국계 창구를 통한 강한 매수는 분명히 있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출 원가율이 4분기가 되면 20%대로 낮아지는데 제조 원가가 비쌌던 원가율이 높았던 재고들이 다 팔리고 4분기부터는 원가율이 낮은 신제품 부분들이 100%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26년부터는 매출 원가율은 거의 20%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매출 원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영업이익은 증가세가 예상이 됩니다. 23년 합병 이전의 영업이익이 6,515억이었고요. 24년에 4,92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합병 원년의 진통을 겪은 것이죠. 그리고 25년 영업이익은 현재 컨센서스는 1조 3,715억으로 전망이 됩니다. 큰 폭의 신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영업이익률이 합병 이전에 30%대였고 24년에 14%였는데 현재 컨센서스상 영업이익률은 30.25%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증가, 이에 따른 셀트리온의 이익 가치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실적 모멘텀 플러스 최근 수급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셀트리온은 이번 정기주총을 통해서 제2호 의안을 보시면요.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비과세 배당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자본준비금을 줄여가지고 요 돈을 이익잉여금으로 넣는다는 이야기죠.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증가된 이익잉여금을 배당 시에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이번 주총에서 자본준비금 감액의 승인이 나오게 되면 감액된 금액만큼 비과세 배당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도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 확대를 위해서 비과세 배당금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일시적으로 한 번으로 비과세 배당을 끝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과세 배당을 하겠다는 그 재원은 자본준비금에서 계속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자본준비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본준비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현재 14조 8천억이나 있습니다. 이 금액 가운데서 6,200억을 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4조 1,831억으로 만들어 놓고 요 돈 6,200억을 갖다가 비과세 배당 가능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비과세 배당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자본잉여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이입을 해서 요 돈을 갖다가 비과세 배당으로 주는 것인데요. 25년 3월 주총에 상정이 되고 25년 회계년도 결산 배당부터 실시 예정이다. 이렇게 이것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요. 개인들 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니까 15.4%의 원청징수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다 받는 것이죠. 고액자산가인 경우에는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이것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요. 고액자산가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금액들을 비과세 배당 쪽에다가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주주 입장에서도 법인세 과세에 대한 이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개인주주나 법인주주 모두 덕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배당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영향이 있는 것이고 최근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이와 연관성이 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번에 24년 결산에 대한 34기잖아요. 자본 계정을 보시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 즉 자본 준비금인데요. 14조 8천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6,200억을 빼서 이익잉여금 쪽으로 넣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간 6,200억은 배당에 쓰겠다. 이것은 비과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영업이익을 통해서 나온 이익잉여금은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자본준비금 쪽에서 나온 금액 이것은 주주들이 자본에 대해서 미리 투자를 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영업과는 무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6,200억 원을 자본준비금에서 감액을 시켜도 아직 14조 1,800억이나 남아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다음 회계년도부터는 6,200억 가지고 현금 배당을 주겠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또한 비과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받게 되는 주당 750원의 현금 배당은 회사 측에서 총 1,537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음 회계년도부터는요. 비과세로 현금 배당을 줄 돈이 6,200억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한 번에 다 주게 되면 현재 배당금의 약 4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두 차례 나눠서 3,100억씩 준다는 개념이라면 현재의 배당금보다는 2배 정도 높은 배당금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추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과세 배당금으로 6,200억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14조 1,800억이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또다시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현금 배당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셀트리온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생긴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을 통해서
우리는 1년 내내 힘든 과정을 거쳤잖아요. 주가 측면에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합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비과세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합병 이전인 32기에는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8,530억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8,530억이 갑자기 14조가 넘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합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 33기 때의 연결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요. 기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8,530억 정도 있었죠. 그런데 합병을 통해서 기말에는 14조 7,700억대로 크게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주식 선택권 행사라든가 그리고 사업결합 즉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13조 9천억 이상 크게 증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꾼 다음에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비과세 현금 배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병에 따라서 1년 동안 우리가 고생을 했던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비과세 현금 배당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영상을 통해서 비과세 현금 배당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을 3월 1일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오늘 미국 FDA에서 허가 소식을 전했는데요. 스토보클로 오센벨트가 미국에서 허가가 나온 것이죠. 글로벌 시장 구조 가운데서 미국 시장의 규모가 6조가 넘어가는 것이죠.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2월 달에 유럽에서 허가가 났고 3월 달에 미국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빠르면은 올 상반기,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의 경쟁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퍼스트 무브는 아닙니다. 산도스 것이 미국에서는 5월 31일 날 출시가 합의가 됐고 유럽에서도 11월 달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미국 시장 출시를 위해서는 오리지널인 암젠과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셀트리온은 암젠과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소송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출시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유럽에서는 산도스와 출시 시점이 거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셀트리온은 계획대로 올해 내로 5개의 제품이 출시가 되는 것이죠. 미국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아이덴 젤트 그리고 옴니컬로 이 두 개가 남아있는 것이죠. 아직 미국에서는 특허 만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셀트리온의 오늘 움직임은 사실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 섭섭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조만간 1년 이상 고생했던 박스권 고점대를 돌파를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긴 시각으로는 비과세 현금 배당이라는 수급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것이죠. 실적 모멘텀 플러스 수급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치고받는 장중의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길게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